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시장이 펼쳐졌죠. 네, 맞습니다. 장중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지수는 강보합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와 또 2차 전지주가 부진하면서 1% 넘게 밀렸습니다. 네, 부디 이번 주는 하락 종목 수 대비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 좀 괜찮은 시장이 펼쳐지길 기대해 보면서 모닝 브리핑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 덥다는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한여름 날씨에 불쾌지수도 함께 높아질 생각을 하니 이왕 더워질 거 국내 증시도 함께 더워지는 건 어떨까? 함께 뜨거워지는 건 어떨까? 내심 바라보는 건 제 욕심일까요? 금리 하락에도 하락 종목 수가 1,556개에 달했던 전거래일 한마디. 금리 하락에도 예탁금이 그대로니 가는 종목만 계속 가내옵니다. 미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전월 대비 하락하며 예상치를 밑돌았죠. 이에 10년물 미 국채금리도 4.2%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예탁금이, 그러니까 국내 증시 예탁금이 늘어나질 않으니 삼성전자의 8만 전자 탈환에도 불구 음식료, 화장품 같은 가는 섹터만,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시장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됐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웃고 코스닥은 울며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FOMC와 CPI 이벤트를 소화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지난 월요일을 제외하고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장중에 8만 전자를 회복했고 또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연중 최고점에 마감했습니다. 0.13% 상승한 2,758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반면에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크게 빠지면서 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1.05% 하락한 862선 터치를 했고요. 또 기관은 2거래일 연속 판 모습이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순매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정부가 이번 주에 새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저출생 관련주가 부각됐는데요. 지난해 3월 첫 발표에 이어서 1년 3개월 만이고요. 또 일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분야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뉴스에 꼼비가 15% 강세를 나타냈고요. 또 유아용품 테마인 제로투세븐은 5%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주 최근 시장의 핫테마로 꼽히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통계 정보포털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화장품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한국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 미국 비중이 처음으로 중국 비중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인디 브랜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에 국내 화장품주가 또다시 들썩였는데요.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12%, 한국 화장품 제조는 8%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편 지난 금요일 2차 전지주는 크게 미끄러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당선되면 전기차 전환 지원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한마디에 2차 전지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에코프로머티는 2대 주주의 블록딜 여파에 15% 급락을 했고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외에 또 부각됐던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뿐만 아니라 이날은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현대모비스가 7%나 장중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선주, 해운주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엔비디아 안 부럽다.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은 K푸드 수출주로 변신한 식품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류 열풍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제1차 한류라 칭하는 2003년의 겨울 연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후로 동방신기 같은 아이돌이 현지 투어에 나서면서 2010년 제2차 한류 열풍을 일으켰죠. 이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다는 건 저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지금은 각광의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이 잘하면 박수 받는 세상, 그거 아니죠. 한국의 문화가 세상을 리드하는, 세상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닌 세상을 리드하는 그 주체가 바뀐 경지에 도달해 있는 거죠. 자, 2024년 여러분은 지금 한국이 잘하면 그것이 세계화가 되는 세상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K푸드의 해외 인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가로도 증명이 되고 있죠. 일단 금값이 된 김값으로 CJ 씨푸드의 주가는 한 달 새 120%나 넘게 폭등, 화려한 슈퍼스타 삼양식품은 한 달 새 96% 넘게 급등했고요. 빙과류 해태제가 식품도 72%나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음식료 시장 규모가 89조 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음식료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9천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천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배가 넘는 사이즈를 자랑하는 시장에서 K푸드의 인기가 치솟고 있음이 증명이 됐고 이미 주가는 급등을 했지만 글쎄요. 감히 누가 지금의 주가를 또 고점이라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브리핑의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 수는 없고요.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삼양식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제 앞에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연초에 삼양식품 사셨는데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무 부럽거든요. 그런데 더 부러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키움증권은요, 목표가를 8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유럽 수출 급증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가격도 한국에선 한 봉지에 1,500원 하는 것이 미국, 유럽에서는 4,000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하는데 마트 오픈런을 해야 살 수 있는 귀한 몸이 바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입니다. 삼양식품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20.5%에 달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2분기에는 영업이익 전년비 84% 급증한 81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밀양 2공장 완공하면 생산 능력은 40%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요일 기준 시가총액은 4조 8,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D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맛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불닭볶음면 분말 액상 소스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지난 목요일 상한가 이후 금요일 20% 추가 급등했지만 올 한 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은 8.1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농심도 보겠습니다. 불닭볶음면 인기가 이 정도인데 라면 1등 신라면이 조용할 리가 있나요? 최근 미국 월마트에서는 신라면의 위치가 주류 식품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농심 작년 매출 1조 2천억 원 중 60%가 해외에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미국 라면 시장 2위지만 2030년까지 미국 시장 1위에 올라서겠다는 계획 속 지난주 울산 물류센터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조 대림입니다. 참치 파는 회사가 냉동 참치김밥을 만들어 글로벌 시장 공략의 속도를 냅니다. 이거 지난 4월부터 팔았거든요. 벌써 36톤을 출고하면서 지난 금요일 사조 3총사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잠시 후 이슈앤 전략에서 자세한 사조 3총사의 주가 전략도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양입니다. 미국에서 SNS를 중심으로 코리안 콘덕, 한국식 핫도그 열풍이 한창인데요. 솔직히 우리 명랑 핫도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모짜체다 갓 튀겨서 설탕 많이, 케첩과 칠리, 머스타드 뿌리면 그냥 게임 오버, 끝이죠. 작년 국내 냉동 핫도그 시장 점유율 50%를 우양이 기록했고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는 미국 대형마트에 냉동 김밥까지 수출할 예정입니다. 월 생산 능력 90만 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또 2024년 영업이익 전년비 669%나 폭등한 100억 원이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시총 1,8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빙그레, 롯데 웰푸드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6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빙과류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딱 일주일 전 빙그레의 주가가 상한가 부근까지 28% 급등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못다말한 관련주 차트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상부터 볼까요? 최근 베트남에 제2공장을 완공했죠. 떡볶이, 핫도그, 김밥같이 11개 품목도 북미, 유럽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주가 흐름 심상치 않은데요. 금요일에는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원 F&B도 볼까요? 2022년 해외 매출 비중 4%에서 26년 20% 수준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전날 7.7%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 지분 인수 이후 주가 옆으로 누워있는 오리온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꼬북칩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전 지역 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배당 확대 정책 모멘텀까지 유효한 오리온, 금요일은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K푸드에 열광하는 세계인들을 보고 있자니 또 누가 지금의 고점을 감히 고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팍팍한 내수 시장을 뒤로하고 파이팅 해주고 있는 K푸드의 고마운 마음, 부디 음식료주의 추가 상승 저력으로 이어질 수 있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차량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이 발주한 2,700억 원 규모의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 공급과 유지 보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향후 국산 고속차량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로템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와 1조 8,65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오션은 미주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100% 자회사인 미국 법인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3,63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 기술 기반의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라메디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인데요. 공모가는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결정됐는데 과연 오늘 따따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늘부터 21일까지 루마니아와 폴란드를 차례로 방문하는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 체계 수출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방산주에 주목해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11시에 중국의 5월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시와 일정 정리해 드렸습니다. 현대차가 현지 인도 법인을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해외 법인을 지분 100%를 통해 상장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지만 외신을 통해 이렇게 IPO 소식이 구체화되는 건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오늘장 현대차 그룹주를 비롯해서 인도 현지 법인에서 좀 생산성을 확대하고 있는 부품주들 HL만두, SL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